Previously on 천안 아저씨. 피해자의 복구, 보상, 그거 당연히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민사 쪽은. 형사 쪽은 노력이라도 잘못을 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음주사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말 아주 괴로워져요. 근데 상당수의 회사 내규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당연퇴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래요. 지금 대학생인데 그러면서 내는 게 대학교 재학증명서, 가족증명원도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출서류, 전월세 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 나의 진단서 일체, 또는 우리 가족, 나의 부양가족,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든지 어딘가 많이 아파. 이제 마지막 변호사님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7번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차량 매각 뭐 증명 이런 거죠. 차를 팔았다고. 전에 그 길게 한 거 반성. 제일 중요한 게 반성이다 보니까 수많은 꼼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반성문은 업체에다가 대필시키고 있고 돈 주고서 피켓 들고 한번 사진 찍고 어디 놀러 갔다 와가지고 또 한번 사진 찍은 다음에 그냥 했다고 거짓말로. 또는 전단지 캠페인 하다가도 처음에 한 장 주는 거 찍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고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또 한 장 주고서 찍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금주 클리닉을 했다면서 무슨 보약을 먹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공진단 먹고 고리환 먹고 해독을 했다느니 디톡스를 했다느니 이러고서 금주 클리닉 했다 이러고서 그게 될 리가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종 서약서 다 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술 먹고 무면허하고 이런 거 걸려가지고서 지금까지 여태 모아왔던 모든 양형 자료를 싹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것도 그래요. 차량 매각을 한다고 해놓고서 매각을 한 상대가 처남이야. 그리고 그 처남은 우리 와이프한테 그냥 빌려주고 우리 와이프는 나랑 살고 있고 나는 몰래 나가서 운전하고 있고 그러다 걸리고, 그리고서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 공판 준비해야죠 또. 그리고 성범죄라면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단계 정도로 하는 게 있어요. 약간 멍해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 아무런 의욕도 없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치료,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징벌 같은 건데 그거를 자처해서 받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그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저희 환자분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만약에 꼭 그걸 알아보시려면은 아마도 이제 3차 병원급에서 하는 그런 그 성도착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독창적이죠. 그거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차량 매각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미 족보에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들마다 다 팔라고 해. 이걸 갖다가 괜히 꽁속 쓴다고 해서 가지고서 뭐 우리 처남에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팔라면 진짜 팔고, 아니면 솔직하게 못 팔겠다고 하든지, 팔지 못하는 이유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사님, 제가 원래는 차량을 팔라고 했었는데 제가 차를 몰 건 아니지만 집에 차 한 대는 있어야 되겠고, 전에 3번 항목에서 말했지만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솔직하게 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 들키면은 우르르 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거 금주 클리닉, 저번에 3번 얘기했죠. 금주 클리닉 자체를 판사님이 나중에 이제 선고할 때 이거는 금주 클리닉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긍정적인 정상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판사님에 따라서는 이거를 재범 방지의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도 해요. 사실은 3번 항목이랑 7번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비슷비슷한 게 꽤 돼요. 연결하면 다 연결된다고. 반성을 해서 반성문을 썼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게 되는 거잖아요. 반성을 했는데 또 재범을 하겠어? 반성을 해가지고 서약서 다 썼잖아요. 그렇게 서약서 쓴 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재범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3번과 7번이 변호사님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보면은 비슷한 의미가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금주 클리닉. 판사님이 이거를 읽어주실 때 어떤 분은 반성의 의미로, 어떤 분은 이걸로 재범을 방지한다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선고를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선처죠. 죄는 지었고 죄는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서 나의 잘못한 거 1번부터 쭉 7번까지 해가지고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날 하필이면 실수했고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막 쫙 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데? 선처받으려고. 징역은 피하고 싶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이 날아가니까, 벌금을 조금 낮춰보고 싶어서,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님이 그렇게 선고할 때 읽어줬어. 읽어줄 때 금주 클리닉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그동안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서 했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라면은 좀 과하게 좀 선처를 많이 해주셨어. 그럼 검사가 가만히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사는 그럴 때 상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고할 건덕지를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날리는 게 이런 거. 전에 얘기했죠. 이런 거.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금주 클리닉을 한 것들을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의사 진술서를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게 무슨 보약을 먹였다느니 아니면 다이어트 식욕 절제하는 뭐 다이어트 한약을 먹이면은 뭐 음식도 먹기 싫고 술도 먹기 싫고 이럴 테니까 그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만 갖고 있는 비법에 뭐 알코올 탕을 먹였다든지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든지 원래 본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고린환을 먹으면 왠지 술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디톡스 뭐 해독 그게 건강에 좋은 거 몰라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알코올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빠져나갈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써내고 있으면은 그거 어떡하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알면서 한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걸리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려고 한 건데 하필이면 너무 이제 너무 잘 나와가지고서 결과가 그래서 검사는 이제 걸 테고 그럼 또 이제 상고해야 될 테고 그럼 뭐 고등법원 가야지 뭐. 아니 뭐 대충 하려고 하는 거 들켰으니까 꼬투리 잡힌 거지 뭐. 그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꼬투리 잡히는 것들. 판사님이 읽어주시면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이제 엉성하게 만들었거나 거짓말이 있거나 이러면은 조심해야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검사들은 다 자기 수사관이 있어요. 자기가 전화 안 해도 돼.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항상 검사님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관 뭐 누구누구 검사님의 뭐 수사관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전화 와요.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다 했어요 사실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했죠. 그래서 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잘못을 인정하긴 하는데 뭐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덜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증빙을 하고 또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형량을 받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 앓는 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금 독창적으로 물론 이제 기본은 있지만 그 기본 이외에는 독창적인 것들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빙을 좀 해보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음주 측정기. 아니 금주 서약서보다는 금주 뭐 일지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금주 클리닉을 하는 것도 좋겠고 근데 그 여기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환자분들이 그분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변호사님들은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안 했었거든. 그때 4,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좀 갑자기 환자분들이 그런 걸 자꾸 한대. 그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000원짜리 그런 거 사가지고서 해봤는데 근데 그걸 해본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이거를 뭐 해가지고서 맨날 그 측정을 한 다음에 뭐 또 시계 두고서 매일 시계 불러가지고서 뭐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오는 거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술을 안 마셨는데 무슨 빵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이게 수치가 나와요. 뭐 0.09. 이건 수치가 취소예요. 근데 나는 정말로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한 방울도 술을 안 마셨는데 오늘은 왜 0.09야? 그럼 이게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또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 환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적어놨는데 어디다가 아마존 익스프레스 뭐 하여튼 아마존 그런 데에서 샀는데 10만 7천 원짜리 사셨대요.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10만 7천 원짜리를 사가지고서 혹시 뭐 비싸니까 그런가 그걸 했는데 이게 잘 된대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변호사님들이 하라고 하는 양형자료 리스트에 족보에 없어요. 그냥 요즘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 일부가 본인들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 시리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양형자료의 목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옛날에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 옛날에는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됐네요. 잘 맞는다니까. 그럼 언젠가는 이것도 변호사님들이 알아가지고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해보라고 하는 날이 오겠죠. 한 가지 또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우리 변호사가 갖고 오라고 하는 양형자료 리스트가 너무 부실해. 그래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봐가지고서 준비를 해가.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싫다고 할 것이냐? 아, 그렇진 않죠. 오히려 뭐 이상한 게 있으면은 뭐 쳐주겠죠. 지난번인가? 아까 초반인가? 그때 얘기했듯이 괜히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쳐주겠죠. 근데 이걸 많이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안 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예상한 그 방식대로 그 분류를 해가지고서 내시겠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창의적인 거를 좀 만들려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분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거 항상 이제 저희 환자분들 보시면 창의적인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거를 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좀 대충 생각은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반장 임명장, 이게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물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신력이 있는 것들을 받아온 거는 뭐 이게 다야.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딴 단층을 한다든지, 중학교 2학년 때 받은 개근상이라던가, 또는 중간쯤 가는 수능 성적표. 그러니까 뭔가를 내야 되는데 뭔가 서류를 막 갖다 막 새로 만들기도 좀 힘들고, 집안에 뒤져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내시지 말고 이해를 좀 한 다음에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변호사님이 없으면은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시라고.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죄는 지었고 잘못은 했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재기의 기회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 늘 와가지고 다 똑같아. 보약으로 해주면 안 돼요. 뭐 다이어트 하냐고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좋은 약 있대는데, 안 돼요. 날짜를 미리 한 석 달 전에 시작한 걸로 해주면 안 되나? 돈은 드릴 테니까.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성인 군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들켜. 항상 평생 거짓말을 해왔는데 평생 들켰어.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은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거짓말로 써주고 하는 거더라,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어딘가에 들키거나 하면은, 거짓말 하면 분명히 들킬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금주클리닉 하고 계신 꽤 많은 분들이 다 위험해지죠. 아, 그럴 순 없어요. 안 돼요. 솔직하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계획을 적던지 뭐라도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혹시나 해가지고서 들키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